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평안히 잘 주무셨나요? 자, 오늘도 새로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사실은 어제 제가 밤에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용량이 커서 전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밤에 다시 한번 찍고 인사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 시작합니다. 자, 디테일이 다른 매일 어떨까요? 한동안 그 유행했던 지몬미라는 말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게 못생기게 나온 사진을 공개한다거나 몹시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일을 얘기할 때 사용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자, 지킨다. 이 지켜준다는 게 뭘까요? 그게 참 많겠죠. 약속을 지키고, 비밀을 지키고, 또 내 가족을 지키는 일. 지키고, 지켜준다는 말은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을 지켜나가는 일이 정말 중요하죠. 멀리서는 똑같아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디테일이 다른 우리의 일상, 바로 PM 이야기로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 화이팅 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가슴 벅차게 시작하는 요이땅 아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산화질소 우리가 5+2는 7, 그건 행운이야. 7개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뮤노겐 먹고 있는 그 시기 중에 이렇게 7개를 준다라는 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 잡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도대체 산화질소 NO라는 거 많이 들어는 보셨겠지만 도대체 그 뮤노겐 산화질소 그게 뭐야? 자, 신호를 전달하는 흐름에 대한 그 뮤노겐 이야기를 준방송이나 톡에서는 너무 제한적이라 유튜브에 제가 1편, 2편, 3편 좀 이해하기 쉽게끔 고혈압에, 치매에, 우울증과 하물며 이런 정신건강에 또 심장 이런 거에 모든 것이 왜 산화질소가 중요한지 그 과학적 기전을 하나씩 풀어드릴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뮤노겐 1편. 자, 쉽게 시작합니다. 혈관이나 면역이나 노화 그리고 흐름에 대한 어떤 그 과학적인 얘기십니다. 자, 오늘은 산화질소 NO의 과학적인 기전 1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산화질소는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 왔더라고요. 역시 우리 조상님들 진짜 지혜롭습니다. 그 증거는 그 한방 고서와 약목에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초석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초석이라는 물질에 그 질산칼륨으로 정제해서 인체에 적용했다는 기록이 있었고요. 이것은 오장의 열을 제거하고 그 머물러 있던 적체를 풀어서 인체의 소통과 균형에 작용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단톡에서 PM의 컨셉은 소통과 균형이라고 했었죠. 야,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역시 PM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소통이 불통이 되면 고통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소통과 균형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건강에서든 또 늘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에서든 삶에서든 그러하다고 봅니다. 자, 산화질소는 이런 사기를 제거하고요. 염증을 낮추고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물질로 이해되어 왔었다라는 것이죠. 자, 산화질소는 약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이 산화질소는 먹으면 그대로 작용하는 약 같은 존재가 아니라요. 몸 안에서 만들어지고 필요한 곳에만 아주 짧게 작용하는 신호 분자입니다. 그래서 왜 산화질소 NO를 기적의 분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눈에 넣거나 이게 고통이나 또 어떤 진통에 진정작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긴 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그 과학적 근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루이스 이그라노로 박사님께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현대의학에서 이 산화질소는 이 현대의학에서 보는 그 산화질소라는 게 녹내장 치료제로도 쓰이기도 하고요. 혈관 확장, 그 다음에 혈류 개선, 그다음 뭐가 있을까요? 면역 조절, 그다음 염증 신호들을 차단하는 이 모든 작용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산화질소는 혈관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혈관 내피벽에서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혈관이 늙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가 들면 늙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혈관이 먼저 늙어요. 자, 잘 보세요. 혈관의 조건이 나빠지면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겠죠. 그러면 세포가
연쇄적으로 망가질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산화질소 생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40대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총 생산량의 약 50%가 감소가 되고요. 60대가 되면 그 절반에서 또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50%에서 또 절반이 감소가 되면 25%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는 의도치 않게 내 맘대로 되지 않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70대, 80대가 되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화는 산화질소 감소, 이렇게 말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혈관, 혈액 중 무엇이 먼저일까요? 제가 여쭤봅니다.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이 질문과도 어떻게 보면 동일하다고 봅니다. 자, 정답은 띠리링, 혈액의 환경적 조건입니다. 환경적 조건. 우리 몸 안에 그 분포된 혈관의 길이는 지구를 2바퀴 반 이상 돈다는 그 얘기는 너무 많이 PM에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 긴 혈관 안에 흐르는 혈액이 산소도 전달하고요. 또 영양을 공급하고요. 노폐물까지 제거됩니다. 요 3박자가 참 맞아야지 건강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매개체가 되는 것이 곧 산화질소입니다. 우와,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 놀랐는데. 자, 산화질소는 그럼 왜 줄어들까? 물론 노화가 되니까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스트레스. 모든 만병의 근원이 염증이고 또 스트레스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포 입장에서 스트레스란 항상성이 떨어지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만성 염증,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과 또 수면 부족도 있을 수 있겠고요. 당연히 노화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운동을 부족하면 그럴 수 있겠고, 제일 중요한 건 미네랄 결핍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조건들이 모두 겹쳐버리면 산화질소는 어쩔 수 없이 소모될 수밖에 없고 고갈이 되고, 그래서 회복되지 않는 거죠. 자, 이래서 피로가 잘 쌓이고 상처 회복도 느리고 그 다음 면역 반응도 엉켜버리고 염증이 오래 가는 거죠. 짜라란, 여기서 바로 산화질소 뮤노겐이 등장합니다. 자, 뮤노겐은 이 면역을 세게 만드는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뮤노겐의 포지션은 명확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산화질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면역 환경을 회복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과도한 염증 신호를 낮춰야 되고요. 혈관이나 세포, 그런 미세순환을 살려야 될 것이고, 면역이 가야 할 곳으로 정확히 가게 만드는 거. 갑자기 NTC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감기뿐 아니라, 저도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지금 걸걸한데요. 이런 만성염증, 또 자가면역 경향, 그 다음에 또 회복력이 저하되는 거, 그 다음에 노화를 체감하는 거, 이 모든 영역에서 이야기가 바로 가능합니다. 우리 7주년 프로모션으로 뮤노겐이 5 더하기 2는 7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뮤노겐 나왔을 때요, 저희 단톡방에서 뮤노겐이 그때 78,000원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온라인 마켓이 너무 싸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는 너무 이것이 희소했기 때문에 정말 희소성의 가치를 그때 저는 절감했습니다. 갤림픽과 뮤노겐은 무려 쿠팡에서 12만원 돈을 더 내고 사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불이 안 돼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막 연락이 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단톡방에서. 여하튼 이 한국에 도착해서 뮤노겐이 이렇게 7년 동안 꾸준하게 인기를 받고 폭발적인 인기를 받는 거, 얘네들이 참 조용히 과장 없이 몸의 반응으로 검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입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몸은 절대 거짓말을 못합니다. 말 못하는 동물과 식물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미팅을 하면서, 그리고 준방송에서 이경희 사장님께서 다 죽어가던 식물들에게 이 먹다 남은 것들을 헹궈서 식물에다 줬는데, 이 식물들이 너무 놀랍게도 싱싱하게 잘 자란 모습들을 단톡에도 한번 올리셨고요. 준방송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자, 면역 제품의 성과가 아니라 이런 산화질소, 면역, 혈관, 환경을 함께 본
어쩌면 설계값의 결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뮤노겐에 대해서 본격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또 드리고 유튜브로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도대체 심혈관 질환에, 뇌혈관에, 치매에, 우울증까지, 정신적인 것까지 어떠한 과학적인 기전이 있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좀 재밌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길면 또 용량이 초과돼서 전송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디테일이 있는 매일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 1%. 비록 시간이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자, 볼 수 있을 때 보고 사는 게 남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인데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보내던 여자가 그 말 한마디에 남자를 향해 달려가죠. 그 박보검이고 송혜교서가 아니라, 썸 타는 사이가 아니라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았어요. 절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이도 있는데 살아있다면, 그리고 좋아한다면, 마음에 두고 있다면 볼 수 있을 때 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냥 다음으로 미루기만 하다가 보고 싶어도 다시 볼 수 없는 사이가 될지 모르거든요. 볼 수 있을 때 보고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오늘도 그런 정말 좋은 하루가 되십시오. 만나면 좋은 친구 띠리린 PN가족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세요. 사랑이 가득한 이 순간 행복하게 웃고 있어. 서로의 손을 잡고서 꿈을 향해 나